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성공적인 투자를 돕는 주식 파트너 엘리트 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차트의 3요소인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래량을 지표를 통해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거래량을 제대로 볼 줄 안다는 것은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기술적 분석을 근거로 단기 투자를 할 때 패턴을 만들고 돌파를 한 시점 혹은 강하게 상승하던 주가가 쉬어가는 눌림목 시점에 매수를 고려하는데요. 아주 많은 투자자들이 가짜 돌파의 소가 고점에 물리고 눌림목이 아닌 하락 전환 시점에 매수해서 큰 손실을 봅니다. 왜냐? 거래량을 제대로 볼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거래량을 올바르게 높은 수준으로 읽어낼 줄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돌파 후에 단기간 안에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을 이루는 종목과 한 차례 상승 후에 조정을 거쳐서 더욱더 강한 상승을 가파르게 하는 종목의 눌림목을 잡아내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는 거래량 지표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 모두 거래량을 보는 눈이 새롭게 떠지실 거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놓치지 마시고 온전히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볼만한 영상인지 판단을 돕기 위해 간단히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5년차 전업 투자자이자 전직 제도권 금융회사 애널리스트 출신입니다. 이전에 주식 차트 관련 도서를 집필해서 다수 도서 플랫폼에 베스트셀러로 올라갔던 이력이 있고요. 종목 공부 위주로 알려드리고 있는 구독자 10,000분 이상 보유한 엘리트 강사 채널에서 실제 매매 인증 또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유튜브에서 주식 강의를 하는 사람들 중 90%는 관련 자격증이나 전문적인 학습이 아예 안 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증권사 채널에서 전문적인 내용을 강의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투자자산 운용사가 아니라 대행인 정도의 수준이에요. 적어도 제가 누군가의 재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투자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면서 아무 자격도 갖추지 않고 책임감 없이 떠드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걸 알려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알려드릴 거래량 지표는 볼륨 오실레이터 지표입니다. 금융 분야에서 볼륨은 거래량을 뜻하고 오실레이터는 추세를 파악하는 그래프를 뜻합니다. 거래량의 추세를 파악하는 그래프가 바로 볼륨 오실레이터인 것이죠. 거래량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많이 보시는 거래량 막대 그래프도 있고 매집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OBV, 그리고 기관의 수급을 포착할 수 있는 BII, 다음 상승 시 거래량과 하락 시 거래량의 합계를 백분율로 표시해서 거시적인 방향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볼륨 레시오, 줄여서 VR 지표,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볼린저 밴드 관련한 지표라고 알고 계시지만 거래가 활발해지는 시점을 포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BWI 지표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볼륨 오실레이터는 난이도가 꽤 높은 어려운 지표에 해당하거든요. 하지만 어려운 만큼 제대로 알아놓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볼륨 오실레이터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나서 볼륨 오실레이터를 통해 좋은 돌파 자리와 눌림목 자리를 구분하는 법을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추세는 주가 움직임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점과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상태가 상승 추세입니다. 이건 모두 알고 계시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파동입니다. 파동. 자, 주가는 필연적으로 상승 추세이건 하락 추세이건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는 않고 이렇게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러한 원리가 파동이죠. 에너지의 전달로 수평 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파동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전달되는 에너지는 힘이라고 하는데 그 힘이 바로 거래량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상승할 때, 하락할 때의 기울기, 또 길이를 통해 에너지, 즉 거래량의 강도를 예측할 수가 있겠죠. 거래량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거래한 양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의 기울기가 가파르고 길이도 긴데 하락할 때의 기울기는 비교적 완만하고 길이가 짧다면 이 종목을 거래하는 거래자들의 심리는 이 종목의 주가가 더 올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따라서 매수자들의 의지가 더욱 강력하다라는 거죠. 이걸 제대로 이해했다면 주식은 언제 사야 될까요? 자,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과 하락의 기울기와 길이가 비슷하게 횡보하면서 움직입니다. 매수자와 매도자의 의지가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싸우다가 여기서 한 차례 상승 파동의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길어지면서 이전에 싸우던 고점 구간을 돌파하게 됩니다. 매수자의 의지가 강력한 거죠.
이럴 때를 노려서 돌파 매매 관점으로 주식을 사야 되는 겁니다. 또 눌림목 같은 경우는 이전 상승의 기울기가 가파르고 길수록 주가가 상승 추세로 강력하게 잡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눌림목 매수를 할 거라면 가장 강하게 상승한 종목이 이렇게 쉬어갈 때, 이럴 때 눌림목을 노려야 됩니다. 왜냐? 주가는 한번 방향이 형성되면 거시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하려 하는 추세가 존재하니까요. 이런 기본적인 주가 변화의 메커니즘을 아셔야 올바른 시점에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거래량의 추세 분석까지 할 줄 아시게 되면 올바른 시점을 넘어 큰 수익을 안겨줄 확률이 높은 좋은 시점에만 포지션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투자를 통해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래량의 추세 분석을 도와주는 보조지표가 바로 볼륨 오실레이터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볼륨 오실레이터를 통해 거래량의 추세를 분석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륨 오실레이터는요, 우선 10일 거래량 이평선과 20일 거래량 이동평균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개의 거래량 이평선의 수렴과 발산을 그래프화한 지표예요. 이동평균선은 가격 이동평균선만 존재한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래량 이동평균선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볼 때 아주 기초적인 매수 신호가 정배열과 골든크로스잖아요. 이동평균선의 정배열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단기선인 5일선과 20일선, 중기선인 60일선, 그리고 장기선인 120일선과 240일선이 위에서 단기선부터 장기선 차례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정배열인 주식은 최근 평균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추세를 근거로 지속적인 상승을 예측하는 것이죠. 골든크로스는 아래에 있던 단기선이 장기선을 교차해서 위로 올라가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 핑크색 5일선이 아래로 내려갔다가 이 네이비색 21선을 교차해서 올라가는 지점, 이것을 골든크로스라고 하고, 이거는 지난 20일간의 평균 주가보다 최근 5일간의 평균 주가가 높아지는 시작 지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기 추세가 강해지는 시작 지점으로 보고 매수를 하는 것이죠. 볼륨 오실레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일간의 평균 거래량보다 최근 10일간의 평균 거래량이 많아지는 시점에 골든크로스를 하게 되고, 이때 이렇게 붉은 막대로 표시가 됩니다. 파란 막대에서 붉은 막대로 바뀌는 지점이 최근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지점이에요. 반대로 붉은 막대에서 푸른 막대로 바뀌는 지점은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지점이죠. 일반적으로 골든크로스 시점을 시작으로 오실레이터가 양봉 지점일 때, 양봉 상태일 때가 매수 지점인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강력 매도 시점이 됩니다. 이런 변수 때문에 볼륨 오실레이터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데 완벽하게 이해되기 전까지는 그냥 한 가지만 일단 기억하세요. 60일선 아래에 있을 때는 볼륨 오실레이터를 무시합니다. 차트로 잠시 보겠습니다. 자, 이 노란색 선이 60일선이에요. 자, 60일선 아래에서 볼륨 오실레이터가 골든크로스 했을 때, 이럴 때는 수익이 잠시 나는 것 같다가도 하락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지점 여기서 매수를 했어도 떨어집니다. 여기도 잠시 상승하다가 내려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볼륨 오실레이터 양봉 지점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횡보를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하락하는 지점, 여기서 샀다고 하더라도 이렇다 할 수익 지점이 안 나오죠. 왜? 60일선 아래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언제는 괜찮냐? 자, 60일선 위에 있을 때부터, 자, 이 노란색 60일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 체크했을 때 60일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을 때는 상승, 여기도 상승, 이건 굉장히 좋은 시점에 잘 잡힌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상승, 여기서도 상승 이후에 눌렸다가도 재상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0일선 위냐 아래냐를 구분하고 매매하는 것만 지켜도 확률이 훨씬 올라갑니다. 일단은 이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볼륨 오실레이터를 해석하는 법은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음봉 막대는 짧아지고 양봉 막대는 늘어나는 패턴, 이것은 거래량이 정배열로 발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기존 추세인 양봉의 막대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 거래량이 수렴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 추세로 전환하고 막대가 길어지면
역배열로 전환된 이후에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의미하죠. 가장 어려운 점은요. 거래량의 추세가 이렇게 정배열로 발산한다고 해서 주가도 무조건 상승하는 게 아니고 거래량이 역배열로 전환한 후에 줄어든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양봉은 긴 게 좋고 음봉은 짧아지는 게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또 종목에 따라서 해석이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 오늘은 설명을 다 드린 뒤에 초보자분들도 볼륨 오실레이터로 고수의 매수 시점을 잡으실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짚어드릴 겁니다. 차트 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볼륨 오실레이터를 추가해 줄게요. 자, 키움증권 영웅문 기준 차트에서 왼쪽 상단에 보면 이 메뉴바가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자, 거래량 지표에서 여기 거래량 지표에서 요거 볼륨 오실레이터 이거를 클릭해 줄게요. 그럼 이렇게 볼륨 오실레이터 지표가 하단에 추가됩니다. 설정은 여러분 보시기 쉽게 자, 상승할 때 짙은 빨간색과 하락할 때 짙은 파란색으로 이 색으로 양봉, 음봉을 구분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표시가 됐고요. 지금부터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양봉이 시작되는 지점이 이런 지점이 매수 포인트인데 세 가지 조건은 제외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일선 아래에서는 무시하세요. 60일선 아래. 자, 60일선 아래 있죠? 이럴 때는 무시합니다. 여기선 올라갔지만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60일선 아래 있을 때는 무시. 그리고 두 번째, 매수 시점에 음봉인 경우. 예를 들면 이런 지점. 자, 보시면 골든크로스 했어요. 빨간 막대가 나왔어요. 양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음봉이죠. 이럴 때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골든크로스가 나왔지만 음봉이죠. 매수하지 않습니다. 이건 추세가 잡혀 있어서 이후에 먹을 구간을 주긴 주지만 이럴 때는 그렇게 좋은 지점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자, 이렇게 체크했을 때 여긴 정배열 구간이라 잘 없는데 이렇게 주가가 이전 며칠간의 주가가 하락하는 추세에 있을 때 있죠. 이때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양봉 상태잖아요. 이럴 때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와중에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만 매수하는 겁니다.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는 이전 파동이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골든크로스가 됐을 때만 매수 시점이 아니고요. 자, 양봉인 상태에서 이 막대가 급격하게 길어지는 이런 지점 있죠. 이전 막대보다 확실하게 길어지는 이런 지점이 매수 포인트가 됩니다. 방금 설명드린 매수 제외 조건은 다 똑같이 해당이 돼요. 기본적으로 볼륨 오실레이터는 단기 스윙이 맞거든요. 뭐 여기서 더 짧게 보면 이 설정값을 거래량 이평선을 뭐 5일, 장기선을 10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단기선을 9일, 장기선을 26일 등으로 보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서 좀 어렵고요. 그냥 기본값인 10일, 20일로 보시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자, 추세 분석 팁을 좀 드릴게요. 대략 이해하시면 돼요. 자, 매수 시점 전에 볼륨 오실레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체크해 놓은 이 지점이 샀을 때 가장 좋은 지점이잖아요. 이후로 눌리지 않고 그대로 상승이 나오니까요. 여기가 좋은 매수 포인트가 되는 이유는요. 자, 이전에 양봉막대가 가장 긴 지점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음봉막대가 가장 길어지는 지점까지 체크합니다. 양봉막대가 줄어들고 음봉막대가 길어지는 지점 체크했을 때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이죠. 거래량이 극도로 줄어들 때 매도벽이 완전히 소화될 때까지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음봉막대가 짧아지는 지점부터 골든크로스에서 양봉막대가 길어지는 지점까지는 주가가 상승을 해요. 자, 거래량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는 주가가 하락하고 매도벽이 소화되고 나서 거래량이 늘어날 때는 주가가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 번 부딪힌 저항 지점이 되는 이 지점, 자, 이 지점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과 함께 볼륨 오실레이터의 양봉 막대가 늘어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최근의 매수 포인트는 어디가 될까요? 자, 최근으로 볼게요. 자, 양봉 막대가 줄어드는 지점부터 음봉 막대가 가장 길어질 때 주가가 하락합니다. 그리고 음봉 막대가 짧아지면서 골든 크로스하고 거래량이 폭증할 때 주가는 상승을 합니다. 여기서 이전에 여러 번 저항받은 지점, 이 지점이 되겠죠. 여기를 돌파하면서 볼륨 오실레이터의 양봉막대가 길어진다면 여기서 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날의 날짜는 10월 22일입니다. 이후로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자, 종목은 한화오션입니다. 한화오션인데 제가 구독자분들 모시고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엘리트 강사의 주식 공부방에 한화오션을 검색해보면 말씀드린 10월 22일에 단기 수익 관점으로 한화오션을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지난 차트를 보고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알려드리는 매매법을 활용해서 당시에 매수 의견을 드린 거고요. 참고하신 분들은 수익 구간을 이미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볼륨 오실레이터 지표가 주는 신호 중에 가장 좋은 눌림목 매수 신호와 가장 좋은 돌파 매수 신호가 어떤 시점인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신호만 외워놓고 매수 포지션을 잡으면 여러분의 계좌는 지금부터 놀라운 속도로 불어날 겁니다. 그 전에 지금까지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새로운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혜택 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경제적 자유를 갈망하며 열심히 노력하지만 실제로 의미 있는 수익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저도 물론 깡통도 여러 번 차보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는 막막한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 보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주식 공부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방에서는 매일 주식시장 관련한 중요한 뉴스와 단타 종목을 두세 종목 추려서 공유드리고 있고, 아무래도 직장인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 단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스윙 종목을 중점적으로 열심히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수익을 안겨드리겠다는 한 가지 목표로 열심히 운영해오다 보니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의 수익 인증도 이렇게 쏟아지고 있어요. 특히 스윙 종목 수익 인증 댓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윙 종목은 한 달에 한 종목에서 최대 5개 정도까지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월별로 사례를 조금만 보여드리면 일단 2월 10일 올해 2월 10일에 스윙 종목으로 공유드렸던 SAMG 엔터, 주가를 확인해보면 공유드렸던 2월 10일 SAMG 엔터 종가 19,790원 대비해서 이후 최고가 99,400원까지 만원대에서 이후 9만원대까지 6배 이상 폭등을 했고요. 다음 3월 달에는 ICTK라는 종목 3월 6일에 스윙 종목으로 공유를 드렸고요. 이후 주가를 확인해보면 ICTK 3월 6일 공유 시점의 종가 12,000원 만원대에서 이후 22,200원까지 약 2배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음 4월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4월 18일에 중단기 스윙 관점 공유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공유드렸고요. 주가를 확인해보면 4월 18일 두산 에너빌리티 종가 기준 26,150원 대비해서 이후 97,400원까지 3배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음 5월에 알려드렸던 코오롱은 알려드린 5월 29일 스윙으로 나간 코오롱 주가 비교해보면 5월 29일 코오롱의 종가 34,900원 대비해서 이후 63,900원까지 2배가량 역시 상승이 나왔네요. 최근 핫한 종목 중에 최근에 공유드린 종목은 로보티즈. 날짜 확인해보면 8월 7일에 단기 스윙 종목으로 로보티즈를 공유드렸고요. 주가를 확인해보면 8월 7일 로보티즈 종가 기준 83,649원에서 이후에 278,500원까지 벌써 3배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음 9월에는 현대로템 9월 1일에 현대로템 중단기 스윙 관점으로 공유를 드렸고요. 현대로템도 확인해보면 9월 1일 종가 기준 192,900원에서 이후 249,500원까지 30%가량 단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설정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10월에 공유드린 종목 두산에너빌리티 손절가는 74,000원, 1차 목표가가 88,000원에서 9만원이었는데 공유드린 날짜는 10월 15일이고요. 10월 15일 종가 84,300원 대비해서 이후에 97,400원까지 단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 10월 22일에 단기 스윙으로 하나오션이 원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 15만원 잡아드렸는데요. 최근에 152,400원까지 목표가 도달을 하면서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도 10월에 나간 스윙 종목인데요. 10월 15일 최종 목표가가 50만원이었습니다. 10월 15일날 이 시점에 LG엔솔 공유드리고 나서 이후 목표가까지 거의 다이렉트로 10월 안에 목표가에 도달하면서 수익률을 안겨드렸습니다. 이렇게 수익 종목이 공부방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공부방은 말씀드린 대로 현재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방에 입장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아래에 있는 상단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간단하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공유된 11월 폭등 기대되는 스윙 종목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직접 집필한 차트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전자책도 함께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전자책에는 제가 종목을 드릴 때 활용하는 직접 개발한 검색식 설정법도 모두 기록되어 있으니까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륨 오실레이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눌림목 신호는요. 잘 들으세요. 양봉 전환 후에 막대의 길이가 이렇게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을 때 그때가 눌림목 매수 지점입니다. 조건은 정배열이 만들어지고 나서 첫 번째로 상승이 나온 게 상승 1파죠. 그러면 여기까지 양봉이 이어지는 동안은 상승 1파입니다. 조정 구간은 여기에요. 근데 조정이 나왔을 때 볼륨 오실레이터를 체크해보면 이 양봉의 길이가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승 1파 이후에 막대 거래량 양봉이 음봉으로 전환하지 않고 같은 막대 길이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조금씩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가 가장 좋은 눌림목 매수 구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면 진짜 대박인 거예요, 여러분. 다음 돌파 매수 구간 중에 가장 좋은 구간은요. 자, 양봉 전환 후에 양봉의 길이가 짧아졌다가 다시 길어지는 구간. 그러니까 음봉으로 바뀌지 않고 양봉 전환 후에 짧아졌다가 다시 길어질 때 이전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면 이때가 가장 좋은 돌파 매수 시점이 됩니다.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양봉으로 전환된 이후 골든 크로스 이후에 막대가 극도로 짧아지면서 줄어들지만 음봉으로 전환하지는 않고 웅덩이를 만들면서 다시 상승을 시작한 오실레이터의 모습이 보인다면 이후에 자, 이런 구간 있죠. 정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구간, 이럴 때 매수 포인트를 삼는 겁니다. 최근으로 따지면 자, 골든 크로스 이후에 웅덩이를 만들고 확실하게 늘어나면서 거래량이 폭증하는 지점, 이런 지점이 매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신호고요. 이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 원리는 여기는 이걸 돌파한 거죠. 자, 이 원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눌림목을 공부할 때 상승 후에 이렇게 눌릴 때, 그리고 상승 후에 이렇게 눌릴 때, 그리고 또 상승 후에 이런 식으로 눌림목이 형성될 때 살짝 높아지면서 가장 좋은 게 이 중에서 이렇게 눌리지 않고 조금씩 상승하면서 눌림목을 만드는 게 가장 좋다고 하죠. 일반적으로. 사실 길게 가져갈 때는 돌파 직전 조정 구간에서 이렇게 깊게 눌렸다가 강하게 돌파하는 경우가 훨씬 더 좋지만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볼륨 오실레이터도 같은 원리죠. 음봉으로 전환되지 않고 거래량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활발한 와중에 양봉인 채로 이런 웅덩이를 만들고 다시 막대 그래프가 상승할 때 돌파가 나오면 최적의 돌파 매수 지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